반갑습니다. 건축 설비 기사 필기 출제 기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 설비 기사를 응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이 건축 설비가 뭐냐 하는 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본 강의를 또는 본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에 대한 설비다. 건축이라는 것은 뭡니까? 빌딩이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건축 설비 과목을 살펴보면은 제1과목 건축 일반, 제2과목 위생설비, 제3과목 공기조화, 제4과목 전기설비, 제5과목 건축설비 관계 법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전에 이런 어떤 필기 시험을 관리공단에서 검정공단에서 이 필기 시험 출제를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뒀냐 하면은 우선 건축설비 기사를 취득하고 나면 해야 될 임무 또는 직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될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전기 및 소방설비 등을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건축설비 기사의 어떤 직무 내용이죠. 사실은 조금 실제 현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이것은 당연히 건축설비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것들은 실제 전공 분야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실제 실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건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고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물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상 건물은 지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도 있다. 뭐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보면 다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도심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흙막이 공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막이 공사를 한 상태에서 지하층을 시공하게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이렇게 말뚝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기초말뚝.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지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반. 지반에 탑하기를 해서 말뚝을 박는다든가 해서 지하층 공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토목공사죠. 토목공사. 토목공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시공이 됩니다. 건축에서는 이것을 골조공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들어가고 거푸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건축구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 대신에 철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철골, 뭐 H빔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공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아파트를 시공을 하든 고층 건물을 하든 호텔을 짓든 도서관을 짓든 학교를 건설하든 이러한 어떤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 계획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시공하다 보면은 외부로부터 겨울에 찬 기운이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기운이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축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과 관계되어 있는 거, 빛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그다음 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열과 빛과 음의 환경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순수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을 시공하다 보면은 이 건물의 주 목적은 뭡니까? 사무실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도서관이 되었든 병원이 되었든 그 건물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죠. 살거나 활동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층이 있겠죠.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하에는 저수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수조.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가 있죠.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층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 속에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게 되죠. 화장실이라든가 소변기라든가 대변기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뭐 목욕시설. 그래서 지하에는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저수조 시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배관을 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급수시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급수시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화장실 변기라든가 소변기라든가 샤워기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생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생설비. 위생설비 중에서는 이제 급수시설, 급수배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있는 각종 펌프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급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물을 사용을 합니다. 물을 사용을 하고 나면은 배수를 해야 되겠죠. 물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 개통, 배수 시설이 들어가고, 급수에는 냉수도 가지만 온수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급탕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급탕 시설은 결국 뭡니까? 온수, 뜨거운 물. 그 다음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들은 오수죠. 그래서 오수. 그리고 배수 시설은 어떻습니까? 배수 배관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배제하기 위해서 통기 설비도 합니다. 통기 설비. 그래서 배수 시설에는 통기 설비가 따라 붙죠. 이런 것들 통틀어서 우리는 위생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2과목이죠. 제2과목. 그럼 제3과목은 뭡니까? 자,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방 시설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 시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냉난방 시설, 쉽게 하면 공기 조화. 뭐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고, 뭐 공기를 청정하게 만든다든가, 뭐 습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공기 조화기, 공기 조화 시설, 공조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3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에는 전기가 꼭 필요하죠. 각종 전기 시설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공급받는 거, 수전 설비, 변전 설비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이런 펌프를 가동시킨다든가 이런 전동기 관련 이야기들. 그래서 제4과목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 그 다음에 건축 구조물은 뭡니까? 법에 따라 많이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 관련 법규가 있죠.
자, 법규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 설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건축법이죠. 건축법, 건축법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법이 들어갑니다. 소방법. 그 다음에 녹색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관련 각종 법규들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건축 설비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설비라든가 이 법규에 보면은 소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법에는 소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위로 배관을 해서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로 가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소화설비죠. 소방법에 따라 있는 소방과 관련된 각종 설비들이 있습니다. 소방설비가 따라갑니다. 소방설비. 사실은 급수설비가 되었던 소방설비가 되었던 같은 시설이죠. 펌프를 설치하고 배관을 하고, 단지 이 끝에 용도가 소화전에다가 연결한다든가 스프링클러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소방배관이 되는 거고, 위생설비를 위한 배관은 위생배관, 급수설비가 되는 거죠. 시공하는 방법이나 원리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구조물인데 법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도 들어가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건축 구조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시공 행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하 터파기 할 때 들어가는 각종 토목공사, 이것은 현장에서 토목 관련 시공 담당자하고 토목 관련 감리가 있습니다. 토목 감리가 하게 되고, 이 골조공사는 뭡니까? 건축 시공 담당이 있고 건축 감리가 공사를 감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는 뭡니까? 전기도 전기 담당이 있고 전기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 설비 속에 약전 설비라 그래가지고 강전 말고 통신 설비들이 있습니다. 인터폰,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터넷, 그 다음에 피레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별도의 어떤 담당이 있어요. 전기직이 하거나 아니면 통신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통신을 시공하는 시공 담당이 있고, 통신을 관리 감독하는 통신 감리가 있습니다. CCTV 이런 것도 통신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전부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만은, 자, 건축 설비 기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 설비 기사 시험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기는 뭡니까? 전기 기사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설비직들은 공기 조화하기 하고 위생 설비 이걸 주로 하고요. 그다음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건축 설비 담당이 하기도 하고 전기 쪽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각 담당들이 다 다릅니다. 전공 분야도 다르고. 자, 그래서 소방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소방 설비가 문제가 나오고 건축 법규가 문제가 나옵니다. 건축 기사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건축기사, 공조냉동, 건축설비, 소방기사 이런 파트들은 어떻습니까? 이 출제된 문제들이 거의 한 30-40%는 공통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하고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 과목하고는 조금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출제 의도가 비록 건축 설비이지만은 건축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